네, 일단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자, the idea that readers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1번에 보면은 수일치 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능에서도 수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일치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의 핵심 명사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거품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품이라고 한다면 뭐 관계사라든지 아니면은 분사구문이라든지 전명구라든지 부사구, 부사절들을 다 걷어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주어 자리의 명사는 the idea죠. 자, 그러면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readers inherently부터 줄 블라블라블라 treat. 그 다음에 이 특성이 어떤 treat냐면 that 주격관계대명사 distinguish them from non-readers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 that부터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여기 동격이죠. 동격 접속사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끼어서 아이디어를 꾸며주면서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고 따라서 주어 자리의 핵심 명사는 the idea니까 단수 취급한 거 was 맞네요. 시제 문제는 웬만해서는 문법 문제에서 안 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수능에서의 어법이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내시는 문맥을 다 아니까 우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수능에서는 여기에서 문맥적인 어떤 내용인지까지 파악을 하면서 어법까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니네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문장에서 보면요. 초기에 tree theories 라고 나왔죠. 그래서 초기에 어쨌든 이런 특성 이론가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that some individuals 몇몇의 개개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그 특성이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태어나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특성 이론 전문가들이 초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앞에 그들에게 to become great readers라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특성이야. 그럼 여기에서 가리키는 댐이 누구야? 몇몇의 individuals죠. 이건 해석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대명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시 아니라 댐, 복수 대명사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3번에 여기 된 맞아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때의 대시 어떤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초기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연구자들이 제시했던 건 널리 언급되어진 그런 주장이었다. 그 주장이라는 게 어떤 주장이냐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타고나게 태어난다 이런 건데 여기 동사 자리를 봤더니 지금 수동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이때의 대세 특성이 뭐야? 이걸 물어본과 동시에 뒷문장이 완전하게 완전하지 않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3형식의 기본적인 수동태 전환은 1형식이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뒤에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때의 대는 동격 대시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문맥도 파악하셔야 되고 어휘의 특성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refer to가 언급하다잖아요. 뭐뭐라고 말해지고 뭐뭐라고 불려지다. 자, 그랬을 때 초기에 이런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기반이 되어진 것이 바로 Great Man Theory로서 일컬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referred to라는 단어가요. 하나의 동사 덩어리라고 보시고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치사 as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refer to A as B거든요. 이해되시죠? 3형식으로 따졌을 때 refer to A as B예요. 그러면 지금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동으로 쓰였구나. 그런데 여기에 what이 쓰였으니까 주어는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따라서 문맥상 수동이기 때문에 이게 was referred 비동사가 빠졌구나.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밑에 내가 refer to A as B라고 썼고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A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주어 was referred to 한 다음에 뒤에 as B가 그대로 붙어서 자칫 보면 전치사가 연달아 두 번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refer to 자체가 동사가 두 개로 이루어진 구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부사절로 나왔고요. 분사 구문으로 인해서 주어 동사가 빠졌습니다. 데이아가 빠진 문장 구조니까 그래서 보어 자리 in 8라는 형용사와 runed라고 하는 pp가 나온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5번은 딱히 문제될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29번 많이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의 오답률이 높았냐면요. 30번입니다. 자, 전에도 쌤이 얘기했지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문제를 풀 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고3에서 수능 특히 수능 지문에 있어서는 주제를 파악할 때 맨 앞에 문장 플러스 1번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주제부터 보고 중심 소재부터 보시면 중심 소재는 뮤지컬 퍼포머예요. 음악 연주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노동조합.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녹음이라고 하는 것을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라고 해서 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녹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니? 우리 지금 모든 음원들이 다 녹음해서 우리 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거다. 그러니까 공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노동조합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recordings are mostly라고 했어. 굉장히 품질, 음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됐나요? 이게 주제문이죠. 자, 그러면서 it's not long이에요. 머지않아 뮤지션, 음악가들은요 begin to wonder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기를 시작했는데 즉 인기 있는 예술가라든지 아니면은 노래 이런 것들의 녹음이 그들에 있어서 라이브 뮤직 있잖아요. 이거의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번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근거는 위에 나온 거 아닌가요? 품질이 열악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그 녹음이 굉장히 좋은 걸까? 라고 궁금했겠죠. 그러면은 라이브에 대한 수요가 약화돼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undermine 이게 1번은 맞습니다. 의문은 생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for a time, however 나왔어요. 대조군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뭐라고 나와요? 이 부분도 1번에 대한 근거 문장이 될 것 같아. 녹음 음악은요. 너무 투투구문입니다. 스크래치, 잡음이 심해서요.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심지어 이게요. 몇몇 연주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플레이드 되어지고요. 특히 몇몇 연주자들에게는 이것의 수입을 보충할 만한 방법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왜냐면 공연을 다 할 수는 없잖니. 그럼 공연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녹음 음악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대체제가 되기에는 기술이 너무 열악했다. 자, 게다가 초기에 있어서의 리코딩은요. 라디오 스튜디오가요. 뭘 선호했냐면 라이브 뮤지션을 프로그램에 쓰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 라이브 공연에 있어서의 사운드가요. 훨씬 better 퀄리티 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방송국은요. 거의 리코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로드캐스터들, 그 방송사가요, 훨씬 이 부분이 근거 문장이에요. 그 리코딩을 대체적인 방안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적절한 임금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의 수요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에서 이해를 조금 내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방송사가, 노조라는 게 누구야? 말 그대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퍼포머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이 퍼포머들이 너무 중요했어. 수요가 높았다고 했잖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임금을 이만큼 주세요 하는 걸 당연히 수용했죠. 거절한 게 아니죠. 됐어요? 녹음 음악이 대체적으로 덜 매력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하고 있는 퍼포머들의 그런 디맨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근거 문장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란 누구야? 퍼포머들 중에서 오케스트라들, 그다음 밴드들, 보컬리스트, 얘네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했던 이런 노력들을 당연히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요. 초기의 혁신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 기술과 라이브 뮤직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이 존재했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지만 또 대조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자 녹음 기술에 있어서의 증가된 향상 덕분에 결과적으로 이 밸런스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대의 녹음 음악이 더 이제 성과를 누리는. 예. 근데 요즘 라디오에서도 얘들아, 그 보이는 라디오 이런 데 보면 라이브 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도 다시 좀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1번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좀 이해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injustice한 불평등, 그 다음에 uncertainty라고 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circularity 하면 순환, contradiction 반박, 그 다음 miscommunication 하면 오해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항상 내신에서도 얘기하지만 지문에서 언급된 단어들이 있다면 최대한 함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피하는 성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political risk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위 정치적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런 비율은 사실상 삐리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정치적 리스크의 모든 유형에 적용되어지는데요. 그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civil thrift이라고 해서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익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operty라고 하면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expropriations라고 하면 이게 몰수입니다. 내전에서 몰수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정치적 위험이 적용되어진대요. 됐나요? 이게 다 정치적 위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신용, 그 다음에 마켓 시장, 그 다음에 운영 위험과는 다르게 political risk는요, 중요한 핵심 어휘 나오면 unsystematic이라고 나오죠. unsystematic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예요. 이게 주제예요. 정치적 리스크가 체계가 없다? 근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 뭔가를 몰수하려고 하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얘기는 unsystematic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따라서 뭐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이걸 전형적인 어떤 통계 용어로 다루기에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territories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이요, 어떻게 미국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진이나 허리케인과는 다르게 이건 완전 정치적 리스크 아니었을까요? 미국을 공격한 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재앙인 지진이라든지 허리케인이랑은 다르게 이런 정치적인 행위자들은요. 말 그대로 이런 장벽들을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예전에 테러를 당했었어. 그러면 다시 테러를 안 할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끝까지 극복을 하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기업의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몰수라는 것의 위험을 우리가 mitigate, 완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고 우리가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어찌됐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다 이해가 안 돼도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인터내셔널 개런티라든지 legal contract 됐니? 이런 걸 통해서 몰수의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게 뭐겠니? 결과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됐니? 엄청 영어는 애들아 물론 흐름이 중요하다시피 니네가 다 디테일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외국에 왜 투자를 하면 이거 두 개가 낮아져? 이렇게 다 깊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얘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호스트들은요 새로운 어쨌든 obstruction 이 단어 밑줄 칠게요. 방해입니다. 어찌됐건 새로운 방해에 의한 방책을 얘네들이 강구해야 된다. seek out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점차 몰수하는 방식이라든지 됐나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어떤 정부가 입증하기에 굉장히 costly,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함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그 해 당국은요 새로운 방책을 모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내가 해외 투자를 했어. 근데 그 당국이 또 뭔가의 다른 방책을 마련한대. 그러면 리스크에도 또 변화가 생기겠죠.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unsystematic하다는 거 아닌가요? 체계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 하나를 하면 뭐 하나가 채워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위험을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책을 세운다면 그러면 changes the risk itself라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로 또 리스크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치적 리스크라는 건 이래서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are way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영향력이 있고 낮은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됐어요? 이런 것들의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열심히 분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분석이 과학만큼이나 예술일 수 있다라고 비유법까지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위험을 관찰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또다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과학처럼 논리관계가 확실합니다. 뭐 몰수라든지 됐나요? 어떤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거니까 논리관계는 확실한데 예술처럼 논리관계는 불확실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는 얘기야? uncertainty 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네, 이거 많이 틀리셨었고요.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자, 비규칙성을 지향하고 하모니를 추구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2번 봅시다.
다시 뭔가를 조직화해서 에러를 정당화하자. 아니면 barriers, 이 지적인 불안전성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장벽을 만들자, 뭔가를 쌓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가설을 버리자. 그 다음에 주변을 조작하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충 뉘앙스만 알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술적 사고. 그 다음에 지적인 불안. 확증 편향입니다. confirmation bias.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의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천문학자들 시대에 눈을 가렸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장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상하네. 자, 21세기에 도래하면서요. 연구자들은 발견했는데 이러한 새 장벽은 바로 간단한 교수 기법 하나만 가지고 destroyed,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magical thinking, intellectual insecurity, and confirmation bias. 이 세 가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transporting our brain 하세요. 자, 우리의 뇌를요. 우리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의 외부 환경으로 전환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굉장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소재 아닌가요?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즉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지 말고 많은 모험을 하자. 그래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문 내용이 엄청 쉬웠고요. 고2, 고3으로 갈수록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 위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magical thinking이라든지 intellectual insecurity라든지 어쨌든 확증 편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내 안에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한 환경이 결과적으로 수마일 떨어진 어떤 그러한 환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앞서서 얘기했던 environment outside our own이에요. 됐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외부의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즉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집으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자연보호구역일지라도. 됐나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은 컴퓨터로 시뮬레이티드한 달, 화성일지라도. 우리의 자아가 예를 들어서 associate, 자신의 건강,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공 이런 것들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어떤 제3의 공간일지라도. 됐나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어찌됐건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아는 will be less inclined라고 해서 실패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 내 영역이 아닌 거에 있어서 자기 자아라든지 지위, 건강, 성공 이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실패한다 그래도 우리의 자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거예요. 됐어요? 개인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서 예측의 실패들을 받아들여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아는요, 애초에 거기에 투자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 물론 우리의 자아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뭐 달이 틀렸다고 한다든지 내 생각과 다른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추측이 조금 틀리면 좀 당황하거나 언짢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나요? 안 했거든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영역은 내 안의 영역이지 외부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신의 명성이라든지 well-being, 행복과 관련 없는 것들, bear on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노가 들어갔잖아. 이런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겠어?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apathy라고 나오거든요. 이러한 행복한 무관심 상태. 행복한 무관심 상태라는 게 뭐야? 내가 내 자아와 관련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영역 밖이야. 내가 생각한 영역 밖에 좀 추측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너무 괜찮으니까 그걸 행복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무관심 상태. 행복한 이런 무관심 상태에서 우리의 자아는요. 바로 정신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정신적인 위협 이런 걸 받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요. 뇌의 나머지 부분이요. free,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겠어?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패한 가설을 버릴 거잖아. 그럼 우리의 뇌는 또 뭐 할 거야? 내 영역 밖이니까 새로운 어떤 추측을 해볼까? 라고 새로운 가설을 시도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획득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니? 그래서 실패한 가설을 버리고 새 가설을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선지도 봅시다. 자,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사실을 해석하는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1번이었고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대한 얘기네요. 사진이 잘못된 시각 인지를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증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요. 믿업지 않다면 삐리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flying horse 날아가는 말의 예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제시를 했어요. flying horse가 중심 소재네요.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핵심인 거 아닌가요? unconvinced 믿업지 않다면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prehistoric times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요. 18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갤로핑이라고 나옵니다. 질주하는 말에 있잖아요. 그것의 묘사가요. 전형적으로 어떤 묘사가 있었냐면 묘사에 대조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날아가는 말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그 그림과 다르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설정했고요. 자, horses들의 다리가요. sprayed라고 해서요. 완전 쭉 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front leg는요. 앞으로 쭉 뻗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주제문 아닌가요?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갤러퍼가 뛰어다니는지, 홀스가 갤럽하는지 이거를 알고는 있었고요. 됐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질주하고 있다고 봤죠. 됐나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다리 쫙 벌려서 이렇게 뛴다고 봤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 그 장난감 알아요? 말에 이렇게 호스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삑삑삑 하면 이렇게 뛰는 거? 그래, 그렇게 뛴다. 아유, 세대 차이. 아가는 모를 수 있어. 네,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뛴다고 봤던 거죠. 근데 동굴에서 사는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방식으로 봤고 그 다음에 빅토리안 전트리라고 해서 여기 시대의 사람들도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78년에 결과적으로
에드워드 그다음 머이브리지라는 사람이요. 뭐를 발견했냐면요. 이 사람이 12개의 사진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달리는 말을요. 바로 0.5초 간격으로 12대의 카메라로 인해서 찍었죠. 됐나요? 자, 머이브리지의 사진들이 보여준 것은요. 자, 여기 주제문입니다. 말이 완전히 공중에 뜬다는 걸 보여줍니다. 됐나요? 세 번째 걸음에서는 말이 완전히 공중에 뜬다는 겁니다. 즉, 다리를 스프레이드 벌린 것이 아니라 몸 아래로, 그것의 몸 베네스 아래로 모은 채로 얘네들이 달린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유의 순간, 서스펜션의 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이들은 중심 소재입니다. horses galloping을 그릴 때 이런 방식으로 그리겠죠. 그것의 다리를 모은 채로 뛰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겠죠. 자, 그럼 지금은 뭡니까? 믿음이 사실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게 팩트인데 이게 만약에 믿었다면, 못 믿겠다면 우리 날아다니는 말을 그렸던 예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것도 좀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해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믿는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37번입니다. 35, 36. 바이포달리즘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족 보행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중심 소재가 나와요. 근데 내가 순서 배열 문제, 얘들아 킬러 문항이잖아. 근데 이거 풀 때 제발 해석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이 지문을 다 뜯어서 이해한 다음에 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서 풀면 너무도 나이스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지시대명사, 연결사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죠. 관사까지 포함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직립보행인 이족보행은요. 자, 그러니까 이족보행이 뭐야?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 거잖아. 그거 이 단어를 몰랐다면 upright working 이걸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족보행은 started a chain of enormous라고 했어요. 굉장히 거대한 진화적 조정의 연쇄를 시작했다. 말이 어렵습니다. 말을 굉장히 꽉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화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사족보행이 빠를까요? 이족보행이 빠를까요? 니네가 보기엔 사족보행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이동이 편리한 건 이족보행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족보행을 하면 지금처럼 니네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족보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진화를 거듭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호미닌의 팔, 호미닌이 누구냐면요. 우리의 아주 먼 조상, 인류의 주성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죠. 자, 호미닌의 팔을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게 자유롭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taking food to group site라고 해서요. 어떤 집단 장소로 음식을 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됐니? 그 장소에서 먹어치우지 않고요. 동물들은 대부분 팔다리가 사족보행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야 되잖아요. 자, 이족보행은요. 손재주와 도구 사용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요. 손에 재주 부리는 것, 그 다음에 도구 사용.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이게 키워드야. 자, 그럼 A, B, C 중에 뭐가 먼저 들어가? B번입니다. 자, 왜냐면요. A번 잘 해석해 보시면요. 위에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가고요. 밑에 B번도 반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도 반박인데 왜 B번이 먼저 들어가는지 일단 보죠. 자, 호시모토와 동료들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갑자기 얘네들이 결론을 내렸대. 자, 도구 사용의 기저에 있는 우리의 적응은요. 말 그대로
이족 보행에 있어서의 인간이 필요했던 이러한 능력들과 별개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 아닌가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손재주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겼는데 두 발로 걷는 거랑 이런 손재주랑은 별개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박의 시작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각각의 손가락이요. 그 증거가요. 각각의 손가락이 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서요. 감각 운동 피질에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즉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족 보행과 손재주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따로 진화했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왜 B번이 먼저 들어가냐고? 디스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거 됐어?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여기에서 얘기했던 반박이야. 따로 진화했어. 이러한 이유들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단 얘기야? 각각의 손가락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말하는 이것이 뭐야? 여기 있는 이 내용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재반박을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죠. 디스 하나 때문에 A와 B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의 느낌을 니네가 아셔야 돼요. 모의고사 수능에서.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구 사용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복잡한 조작 있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이런 모든 손가락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쓰는 능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이족 보행이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몸을 우리가 지렛대로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됐나요? 손가락이 1차 감각 운동 피질에 개별적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작과 도구 사용 그 기간 도중에 손가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요. 몸을 우리가 두 다리로 지탱해야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 됐니? 그것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한 얘 때문에 C번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 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울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또한이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들 입도 자유로워지고 치아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진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확장 지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C번이 마지막에 들어가요. 이 논리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 논리구조도 논리구조지만 내가 말했지. 이 한 단어, 키워드가 되는 한 단어들 때문에 순서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입과 또는 이를 자유롭게 해서요. 발성체계까지 발달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달이요. 더 큰 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침팬지의 뇌보다 3배나 더 큰 이유이다. 됐나요?